반갑습니다. 산악사진가 앞으로입니다. 오늘 또 그 산악사진이 아닌 산행사진 잘 찍는 방법 이 편을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전편 그 산행사진 잘 찍는 방법 전편 1편이 너무 주상적이고 간략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산행사진을 담는 사진 입장에서 산행사진 담는 사람이 어떤 사진과 카메라와 렌즈 등을 구비해야 되는지, 또 뭐 그런 렌즈로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친구들과 아니면 여자친구와 산에 가서 산행 사진을 이쁘게 담아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행 사진을 담고 싶다 할 때 그러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행 사진을 담으려면 일단은 먼저 산행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뭐 배낭, 등산화, 뭐 스틱 같은 등산복 같은 이런 산행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 사진 장비를 배낭에 넣어서도 산행할 수 있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산행을 잘 할 수 있는 산행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 장비를 배낭에 넣게 되면 배낭이 무거워지겠죠. 그럼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도 6km 내지 한 20km 정도 산행을 잘 할 수 있는 산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행도 못하면서 무거운 카메라 장비 넣고 배낭에 넣고 산행하면서 뭐 뒤로 나고하거나 뒤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없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산행 사진을 담을 때 카메라와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와 렌즈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행 사진을 담으려면 산행할 때 배낭이 가벼워지려면 이런 가벼운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미러리스가 대세인데요. 예전에 DSLR보다 카메라 제조사들도 미러리스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러리스는 사진 기능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많은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뭐 4K 60프레임을 찍느냐, 4K 120프레임을 찍을 수 있냐에 따라서 가격도 더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산에서 산행 영상을 담으시거나 하려면 이런 미러리스는 파나소닉 미러리스가 있고 또 소니 미러리스가 있죠. 소니는 알파 6000 시리즈, 6400, 6600, 6100이 있는데 이건 크롬 바디 미러리스입니다. 그다음에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A7M3 같은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있는데, 그럼 크롬 바디는 뭐고 풀프레임 바디는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라서 풀프레임과 크롬 바디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큰 풀프레임 카메라가 훨씬 크롬 바디보다 가격도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크롬 바디는 풀프레임보다 사물을 볼 때 1.5배 내지 1.6배 정도 작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논 미러리스는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R5, R6, 여기도 동영상 기능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미러리스죠. 이렇게 산행을 하실 때는 가벼운 이런 무거운 DSLR 카메라보다 이런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있어야 될 장비 중에 하나가 그 카메라 가방이 있으면 그 좋은데요. 이 카메라 가방이 있으면 왜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그 사냥을 할 때 카메라를 목에 걸고 사냥을 하게 되면 바위에 부딪히거나 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카메라 렌즈가 그 손상이 될 수 있죠. 또 이렇게 목에 걸고 장시간을 사냥을 하게 되면 목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힘이 듭니다. 사냥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카메라 그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시켜서 이 가방에 넣어서 사냥을 하면서 사냥 사진을 담고자 할 때 순간적으로 꺼내서 이렇게 찍고 또 카메라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사냥을 하면 훨씬 그 또 편하고 또 카메라나 렌즈가 그 손상되기도 덜하겠죠. 이렇게 그 또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면 훨씬 좀 목에 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렌즈가 여러 가지 종류의 렌즈가 있는데 사냥 사진을 담을 때 렌즈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보통 그 렌즈는 광각 렌즈, 포즈 렌즈, 망원 렌즈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냥 사진을 담을 때는 또 그 망원 렌즈, 백통이라고 하죠. 그 흰 렌즈 그 긴 거 그거는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안 가져가는 게 좋겠죠. 또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산이라는 곳은 그 장수적 제약이 있어서 그 뭐 뒤로 물러나기가 좀 힘든 그 곳이 많죠. 자, 그러면 사냥 사진을 담고 싶을 때 렌즈는 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그 광각 렌즈는 그 캐논에서는 1124, 소니나 캐논에서 1635 뭐 이렇게 1635 렌즈가 있는데 니콘에도 뭐 1424가 있고 1124가 있습니다. 자, 이는 그 광각 렌즈는 그 이 사물을 화각이 크게 넓게 봅니다. 이럴 때는 그 풍경 사진을 담을 때 유리하겠죠. 이런 넓은 그 배경 속에 사람을 넣어서 담을 때 아주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광각 렌즈로 담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배경을 와이드하게 그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담을 때 광각 렌즈가 좋은데 주의할 점은 그 광각 렌즈로 사람을 넣어 그 사냥 사진을 담을 때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에다 배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좌측이나 우측에 넣고 사냥 사진을 담게 되면 그 광각 렌즈 특성인 그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에 그 왜곡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을 좌측이나 우측에 넣었을 때 사람이 둥둥하게 나오는 그 왜곡이 생깁니다. 보통 그 초보자들은 그 사냥 사진을 간격 렌즈로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것이 남는 것이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표준 렌즈나 뭐 단렌즈로 사람을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광각 렌즈도 그 단렌즈가 있습니다. 뭐 20mm, 13mm, 뭐 12mm, 그 뭐 28mm 뭐 이런 그 렌즈가 있는데 이런 단렌즈 광각 렌즈는 그 산에는 그 장수적 제약이 갖고 있다고 했죠. 마음대로 뒤로 물러나기도 그 곤란한 그런 데가 많습니다. 보통 보통 절벽 낭떠러지가 있는 데도 많고 나무라든지 이 숲이 있어서 뒤로 물러날 곳이 많지 않죠. 그래서 줌 기능이 있는 그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광각 렌즈로 이렇게 담은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덕유산에서 이 뒤편에 상고대와 능선을 넣어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담은 광각 사진을 담은 산행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백산에서 그 저녁 그 일몰과 백패커들을 넣어서 상고대 등을 넣어서 담은 그 광각 사진으로 담은 산행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단렌즈, 이물 렌즈로 그 산행 사진을 담고 싶다 할 때 어떤 렌즈가 좋을까요? 보통 그 단렌즈로 그 사람을 그 담을 때에는 산행 사진을 담을 때는 그 85mm, 100mm, 135, 50mm 이렇게 이런 단렌즈가 사용되는데요. 이런 렌즈로 산행 사진을
담을 때는 어떤 산행 사진을 담으면 좋은지 자 붙이겠습니다. 이는 그 인물 담렌즈로 사람을 담을 때 이런 사진, 이게 우측에 그 상고대 눈꽃과 그 좌측에 사람을 넣어서 담았는데 뒤편에는 그 흐릿하게 아웃포커싱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에서 감각 렌즈나 표준 렌즈로 뒷배경도 환하게 담아버리면 그 분위기 있는 사진이 안 되겠죠. 자, 단렌즈로 담은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겨울 눈꽃 사진인데 원거리 방향 부분에는 좀 흐릿하게 해서 이게 이런 사진은 단렌즈로 담으면 훨씬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통 그 상반신 사진을 담을 때 이런 단렌즈가 사용하면 좋겠죠. 또 하나 더 볼까요? 단렌즈로 사용 사진을 담아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단렌즈로 담은 산행 사진이 억새 사진과 눈꽃 사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맹성산에서 그 50mm 1.4 50mm 렌즈로 담은 건데요. 햇빛 때 억시가 반짝이는 곳에 사람을 세우고 조리개는 한 2.0 ISO는 그 200 정도에 두고 제가 담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또 민주지선에서 담은 눈꽃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85mm로 담은 것입니다. 그 눈꽃을 사람 앞에 이렇게 넣게 하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조리개는 1.8로 했습니다. 겨울이라 숲속이라서 한 ISO는 400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렌즈로 산행 사진을 담은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표준 렌즈입니다. 표준 렌즈는 이렇게 감각 렌즈와 망원 렌즈 사이 화학을 보여주는 것을 표준 렌즈라고 하는데요. 표준 렌즈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니나 캐논에서 니콘에서 다 사용하는 2470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 렌즈 2470이 있고 2405가 있고 탐론에서 만든 2870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표준 렌즈로 담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2470으로 담은 산행 사진인데요. 아까처럼 감각 사진으로 담은 와이드하게 담은 것보다 화각은 좋지만 표준 렌즈로 이런 사진을 담을 수 있겠죠. 자, 표준 렌즈로 담은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출과 운해가 있는 사진을 2470으로 담아봤습니다. 또 하나 더 2470으로 산행 사진을 담을 때는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담을 때 2470 렌즈가 좋습니다. 만약에 감각 렌즈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담게 되면 맨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사람이 둥둥하게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준 렌즈로 2470이나 2405 같은 표준 렌즈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담으면 좋습니다. 단렌즈를 담으면 화각이 좁아서 이 사람들을 다 찍을 수 없겠죠. 단렌즈 50mm는 한 4명이나 5명 정도 넣고 단체 사진을 담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산행 사진을 담으러 갈 때 렌즈를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 경우에 여행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데 산행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렌즈 한 개를 가져간다면 어떤 렌즈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표준 렌즈를 하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표준 렌즈 중에서도 2470 같은 경우에는 풍경도 담을 수 있는 화각이 되고 사람을 넣어 인물 사진도 담을 수 있는 렌즈가 표준 렌즈가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산행 사진을 담으러 가는데 단렌즈 하나만 가져간다면 어떤 렌즈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렌즈 하나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50mm 렌즈를 추천합니다. 50mm는 표준 렌즈보다는 화각 좀 좁지만은 단체 사진 4-5명도 담을 수 있고 뒤에 아포코싱도 되는 수 있는 50mm 렌즈를 추천합니다. 50mm도 1.2가 있고 1.4가 있고 1.8이 있고 한데 가격은 1.2가 가장 비싸죠. 이는 한 200만 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런
비싼 고가의 렌즈를 가지고 산에 가면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무게도 가볍고 한 50mm 1.4가 한 가격은 한 50만 원대인데 가장 좋다고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산행 사진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렌즈를 2개 가져간다면 어떤 렌즈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한 2470 표준 렌즈 하나에 그 50mm 단렌즈 하나를 가져가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렌즈를 3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그 2470 표준 렌즈나 50mm 단렌즈 하나 1635 감각 렌즈를 해서 3개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렌즈 외에 또 그 하나 더 사진 장비를 추가한다면 그 스트로브를 들 수 있는데요. 스트로브까지 추가된다면 훨씬 더 배낭이 무거워지겠죠. 내가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산행 능력이 된다면 스트로브까지 추가했으면 좋겠죠. 저는 그 친구들이나 산행 사진을 담아주러 갈 때 이 스트로브도 반드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스트로브를 가져가게 되면 산행 사진을 담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보통 산행을 갈 때 그 사람들이 그 창이 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이 모자를 쓰게 되면 얼굴 부분이 그늘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진을 담게 되면 이 얼굴 부분이 그늘해져서 좀 보기가 흉한데 이럴 때 스트로브를 터뜨리게 되면 얼굴도 환하게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 일출이나 노을이 있는 산행 사진을 담아줄 때 노을 부분 노출도 살릴 수 있고 앞에 전경 사람이 있는 부분도 환하게 있는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 스트로브가 있으면 이렇게 일출 부분도 그 빛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 그 찍히는 사람 부분도 환하게 담을 수 있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스트로브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배낭이 무거워지겠죠. 그 외에 그 산행 사진을 찍는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그 산에서는 그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사진 포인트를 잘 선정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그 포인트 선정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그 사진 감각, 순간 포착도 잘하고, 사진은 누구나 다 그 10살짜리 사람이라든지 어린이들도 조금만 교육하면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뭔가 그 특이한 장면을 잘 포착하고 또 있는 그 사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감각은 사진을 많이 담아봐야 좀 이렇게 생기는 능력이죠. 그 다음으로는 사진 보정 능력. 그 사진을 담는 실력이 만약에 사진 찍는 능력이 한 70% 정도나 60% 정도 되면 그 사진 보정 능력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와서 사진 보정 프로그램에서 잘 그 보정해야 그 멋진 사진이다, 사진을 잘 찍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사진 보정은 보통 JPG를 파일 찍는 거다 로우 파일로 찍어서 잘 보정해서 그 JPG 파일로 전환하는 게 좋은데, 보통 보정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그 보정 프로그램을 잘 다루면 멋진 그 사진을 담는 사진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 산행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2편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3편으로는 사진을 찍기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사진이 멋진 산행 사진이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진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3편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행 사진 잘 찍는 방법 2편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악사진가 아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